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치과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잇몸병과 치석, 입냄새까지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도 단돈 3,000원이면 충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 시니어 치과 학회 학장이신 장혁진 원장님께서도 여러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치주질환이 냄새도 문제지만 치매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이 균은 치아 모세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게 되며 장기를 망가지게도 하고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양치질을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피가 자주 난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부어 있어서 음식만 씹어도 욱신거린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지켜온 의사들과 상담하면서 또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치아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잇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치아가 튼튼해도 잇몸이 약하면 결국 치아를 지탱하지 못해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치아보다도 잇몸 건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가도 몇만 원, 잇몸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약국에 가서 단돈 3,000원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이름도 간단합니다. 바로 헥사메딘이라는 구강 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모르고 계십니다. 혹은 들어는 보셨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헥사메딘은 치과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약품입니다. 치주질환, 즉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직접적으로 죽여주고 입냄새를 유발하는 균까지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약을 제대로만 쓰면 몇 년씩 치과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잇몸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 쓰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잇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헥사메딘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잇몸병을 해결하고 치석과 입냄새까지 한 번에 잡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직접 만났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몇 년 전만 해도 치과를 달고 살았습니다. 잇몸이 부어서 음식만 먹어도 피가 나고 이 사이에 음식이 자꾸 껴서 치석이 생기고 결국 임플란트까지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헥사메딘을 알게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불과 석 달 만에 잇몸 출혈이 거의 사라지고 치과에서 권하던 큰 시술도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내 인생에서 헥사메딘을 만난 게 제일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잇몸병은 결코 나이가 들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 하나, 그리고 단돈 3,000원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헥사메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국에 가셔서 헥사메딘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가져오시면 이걸 바로 양치 후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헥사메딘은 절대로 치약처럼 칫솔에 묻혀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치질을 끝낸 후에 헥사메딘을 작은 뚜껑에 따라 입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입 안 구석구석을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헥사메딘은 하루에 2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쓰면 입안에 좋은 세균들까지 다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68세 이정순 할머니는 처음에 욕심을 내서 하루에 4-5번을 사용하셨습니다. 입안이 시원하니 자꾸 더 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잇몸이 건조해지고 혓바닥이 따갑다고 소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하루에 2번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뒤로는 부작용이 싹 사라지고 지금은 입냄새 걱정도 없으십니다. 이처럼 적당히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헥사메딘의 또 하나 장점은 치석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치석은 치아 사이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엉겨붙어 굳어진 것인데 일단 생기면 칫솔질로는 도저히 제거가 안 되고 반드시 치과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헥사메딘을 꾸준히 사용하면 이 세균막이 굳기 전에 억제해 주기 때문에 치석이 아예 잘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입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양치질을 해도 계속 냄새가 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원인의 70% 이상이 잇몸 속 세균 때문입니다. 그냥 입안을 헹구는 가글 제품은 잠깐 향으로 덮어주는 것 뿐이지만 헥사메딘은 냄새의 근본 원인을 없애주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오래갑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와 습관 때문에 괜히 치과에서 큰돈을 쓰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단돈 3,000원, 그리고 하루에 단 몇 분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잇몸병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치질을 아무렇게나 하신다는 겁니다. 치약만 묻혀서 대충 문지르고 물로 헹군 다음 바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잇몸병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치아만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잇몸과 치아가 맞닿는 경계, 그리고 혀와 입 천장, 볼 안쪽까지 골고루 닦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헥사메딘을 더해주면 치아는 물론 잇몸 깊숙이 남아있는 세균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중에 하루에 3번 양치를 빠짐없이 하셨는데도 입 냄새가 심하고 잇몸이 늘 부어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치아의 앞면만 빠르게 닦고 안쪽 잇몸 라인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분께 칫솔질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고 헥사메딘을 같이 사용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에 다시 뵈었을 때 잇몸 출혈이 거의 사라지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헥사메딘은 만능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양치가 뒷받침되어야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헥사메딘은 보조무기이고 기본은 정확한 양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너무 힘을 주어 문지르지 마셔야 합니다. 잇몸이 약한 상태에서 힘을 주면 잇몸이 더 쉽게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 시큰거리게 됩니다. 칫솔질은 마치 붓질하듯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양치 시간은 최소 3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1분도 안 돼서 끝내시는데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절대 다 닦이지 않습니다. 셋째, 혀를 꼭 닦아주셔야 합니다. 입 냄새의 상당 부분은 혀 표면에 붙은 세균 때문이기 때문에 혀 전용 클리너나 칫솔 뒷면을 활용해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잇몸 상태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헥사메딘으로 헹궈주면 잇몸 속 깊은 곳까지 세균을 제거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이지요. 사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잇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관리만 하면 치아와 잇몸은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헥사메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헥사메딘은 절대로 삼키면 안 됩니다. 잇몸 세균을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삼키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치 후에 입안에 머금고 충분히 헹군 다음 반드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둘째,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서 길어야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잠시 쉬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헥사메딘은 강력한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 입안에 좋은 균들까지 모두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중 치료 기간에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헥사메딘을 사용했다고 해서 양치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헥사메딘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지 칫솔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양치를 대충 하고 헥사메딘만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됩니다. 넷째,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 세정 후에도 헥사메딘을 활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틀니는 세균이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입안 냄새와 잇몸 염증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헥사메딘으로 입안을 헹궈주면 훨씬 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5세 장철수 어르신은 틀니를 쓰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늘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입을 가리고 말씀하실 정도였지요. 그런데 헥사메딘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크게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밤 틀니를 빼서 세정제를 사용한 후 입안을 헥사메딘으로 헹궈주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냄새가 줄어들었고 한 달쯤 지나자 가족들조차 아버지, 입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헥사메딘은 단순히 잇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틀니 사용자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잇몸 건강이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병이 심한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잇몸을 관리하는 것은 치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잇몸병을 단순히 치아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은 온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온갖 병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잇몸병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합병증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혈관 속으로 들어간 세균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혈관이 막히는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69세 김정우 어르신은 늘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도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잇몸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피가 자주 나고 치석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잇몸 치료를 병행하면서 헥사메딘을 꾸준히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가슴 두근거림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도 잇몸이 좋아지니 혈관도 같이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원래 혈당 관리가 잘 안 됐는데 잇몸 치료와 함께 헥사메딘을 쓰면서 입안 염증이 줄어들자 혈당 수치도 함께 안정되었습니다. 당뇨는 작은 염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잇몸 건강을 돌보는 것이 곧 당뇨 관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잇몸병이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실 겁니다. 잇몸을 관리하면 치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 뇌, 혈관, 그리고 혈당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들도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단돈 3,000원으로 잇몸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순히 치과 관리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지켜내는 비밀 무기가 되는 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큰 병으로 쓰러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잇몸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잇몸병을 막기 위해서는 헥사메딘 같은 좋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잇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일상 속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떡이나 과자, 달콤한 음료수를 즐기시는데 이게 잇몸병의 큰 원인입니다. 당분은 세균의 먹잇감이 되어 치석과 잇몸 염증을 빠르게 키웁니다. 특히 입안이 건조한 상태에서 단 음식을 드시면 세균이 훨씬 더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줄이고 드셨다면 반드시 물로 헹구거나 양치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흡연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잇몸병의 최대 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이 잇몸 혈관을 좁게 만들고 피가 잘 통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염증이 생겨도 회복이 잘 안 되고 결국 잇몸이 점점 내려앉게 됩니다. 실제로 흡연자의 치아 상실률은 비흡연자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셋째,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하지만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세균이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물 한 컵을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밤새 침이 마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입안이 상쾌합니다. 넷째, 음식을 잘 씹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치아가 불편하다고 해서 부드러운 음식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어느 정도 씹어주는 것이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됩니다.
물론 무리하게 딱딱한 걸 씹으라는 게 아니라 오이나 사과 같은 적당히 아삭한 음식을 자주 씹는 습관을 들이면 잇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헥사메딘을 쓰고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고 해도 1년에 한두 번은 치과에서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모르게 숨어있는 잇몸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평생 치과를 무서워해서 피하시다가 결국 치아 대부분을 잃고 틀니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은 내 이로 밥을 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헥사메딘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려면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잇몸병을 완전히 끊어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잇몸 관리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와 잘못된 상식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꼭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가 시리니까 칫솔질을 덜 해야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잇몸이 약해져 있을수록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물론 힘을 세게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꼼꼼하게 닦아야 세균이 줄어듭니다. 칫솔질을 피하면 세균이 더 쌓이고 잇몸은 더 나빠집니다. 둘째, 양치질은 하루 한 번만 해도 된다. 이 역시 큰 오해입니다. 하루 3번은 힘들어도 최소 아침과 저녁 2번은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질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밤새 입안이 마르면서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닦아야 아침까지 잇몸이 보호됩니다. 셋째, 치아가 흔들리면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 아닙니다. 치아가 흔들린다는 건 이미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주 질환입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나이 탓이다 하고 넘기면 결국 치아를 잃게 됩니다. 넷째, 스케일링은 이가 약해진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더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해서 잇몸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히려 스케일링을 피하면 치석이 계속 쌓여서 잇몸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다섯째, 양치 후에 가글 제품만 쓰면 된다. 가글은 잠깐 입안을 상쾌하게 해줄 뿐 세균을 뿌리째 없애지는 못합니다. 특히 알코올 성분이 많은 가글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 번식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반 가글보다 헥사메딘 같은 치료용 가글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이지요. 제가 아는 66세 한 어르신은 늘 나는 가글만 하면 되니까 치과 갈 일 없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잇몸뼈가 녹아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셨습니다. 뒤늦게 헥사메딘을 알게 되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상식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해들을 꼭 기억하시고 잘못된 습관은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헥사메딘 같은 좋은 방법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잇몸병, 사실은 생활 습관과 작은 관리 하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돈 3,000원으로 구할 수 있는 헥사메딘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과 함께 헥사메딘을 적절히 사용하면 잇몸병은 물론이고 치석, 입냄새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잇몸은 단순히 치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뇌, 혈관, 그리고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양치,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헥사메딘.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평생 치과 갈 일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바꿉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얻어가실 건강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과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잇몸 건강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